제20장 새로운 길을 찾아서 반성과 사과의 시대. 1. 책임과 사과의 시대.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역사적 담론은 책임을 향한 심오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운동은 한때 억압의 도구였던 종교 및 정부 기관들의 공식 사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연합감리교회는 샌드크리크 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가해자들이 교회의 고위 지도자들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2000년에는 더욱 파격적인 정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인디언 사무국 BIA의 차관보였던 케빈 거버는 BIA 설립 175주년 기념사에서 충격적인 자기반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BIA가 강제 이주, 들소도살, 의도적인 질병 유포를 돕는 파괴의 도구로 작동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거버는 기숙학교에서 아이들이 겪은 정서적, 심리적, 영적 학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수용하며 다시는 BIA가 원주민의 문화나 언어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습니다. 2. 기숙학교의 트라우마. 인디언 기숙학교의 유산은 이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캐나다는 기숙학교에서 학대받은 7만 명의 생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50억 규모의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기관들은 강제 동화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아이들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박탈하고 영구적인 문화적 상실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반면 미국에서의 정의 실현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써니 원스타와 같은 생존자들이 끔찍한 학대 사실을 담은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종종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를 기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주민에 대한 공식 사과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이 논의는 정부 최고위층까지 도달했습니다. 비록 국방법안안에 묻혀 통과되었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이는 연방정부의 오랜 약탈 역사와 잘못된 정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였습니다. 3. 발견의 교리, 독트린 오브 디스커버리와 법적 장벽. 그토록 많은 땅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발견의 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25세기 종교적 원칙은 기독교인이 소유하지 않은 땅은 그것을 발견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교리는 이후 1823년 존슨 대 매킨토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미국 법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원주민이 오직 점유권만을 가지며 연방정부 외에는 누구에게도 땅을 팔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적 체계는 명백한 운명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조직적인 원주민 재산 탈취의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마셜 3부작으로 알려진 판결들을 통해 대법원은 부족을 국내 위존 국가로 정의했고 이는 부족들을 연방정부의 변덕에 취약한 보호 대상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강제 이주 시대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 의해 악명 높게 이용되었습니다. 4. 땅을 찾기 위한 투쟁, 파하사사파, 블랙힐스와 메인주.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투쟁입니다. 수족에게 블랙힐스, 파하사사파는 여전히 신성한 땅입니다. 1980년 대법원은 1877년 정부의 블랙힐스 점유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1억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수족은 이 돈을 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신탁기금에서 $10억 이상으로 불어난 이 돈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수족에게 그 땅은 결코 판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인주에서는 1970년대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페놉스콧 부족과 패사마쿼디 부족은 1790년에 인디언 교역규제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 메인주 토지의 60%를 주 정부가 매입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980년 메인 인디언 토지 청구 합의법으로 이어졌고 부족들은 $8,150만 보상금과 함께 조상 전래의 땅 30만 에이커를 다시 사들일 권리를 얻었습니다. 5. 새로운 세기를 위한 리더십. 오늘날 페놉스콧 국가의 추장 커크 프란시스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회복력의 현대적인 얼굴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가장 젊은 추장 중 한 명으로 선출된 프랜시스는 거의 20년 동안 자신의 백성을 이끌며 경제 다각화와 부족 주권 보호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와바나키
가치와 세련된 정치 전략을 결합한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미국 원주민 유산의 날, 재정과 여러 교회의 발견의 교리, 폐기 선언은 새로운 길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강제 동화에서 자기결정권으로의 전환은 원주민 국가들이 21세기에도 그들의 권리와 땅, 그리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되찾아갈 것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